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요즘 길이 좀 미끄럽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길에서 갑자기 넘어지거나 빈혈이 있거나 아니면 술에 취해서 넘어지거나 기타 이런 경우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치아를 많이들 다쳐요. 근데 이제 그 치아를 다쳤을 때 이제 외상을 당했다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외상을 당했을 때 어떤 치료를 해줘야 되는 적절한 골든타임,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아도 어쨌든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깨지고 다치고 위치가 변했다고 하면은 응급처치를 제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를 한번 꼬집어 보면서 한번 어떤 게 적절한 대처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길에서 넘어져서 그냥 응급처치만 진행하고 일주일 만에 앞니 전반적인 치료를 원해요 라고 이제 오신 거예요. 응급처치만 받았다고 했는데 이 응급처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급처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방치가 됐다고 하면은 그 치아의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보시죠. 한번 이 앞니가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했는데 응급처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치아 같은 경우가 다른 치아 레벨에 비해서 밑으로 솟구쳐 내려왔고 이것도 밑으로 솟구쳐 내려왔고 주변의 뼈가 다 녹고 있고 기본적으로 치아 외상을 당했을 때는 이 치아가 지금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 레벨보다 다 밑으로 이 치아가 두 개 다 밑으로 내려온 데다가 입천장 쪽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런데 피난 데만 조금 닦아주고 그냥 청소만 좀 해주고 이걸 응급처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버려서 원칙적으로는 치아의 위치가 변했으면 그 치아를 자기 자리로 정복시켜주는 게 응급처치의 정석인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이라도 정석적인 응급처치를 좀 해보시죠 라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치아를 갖다가 최대한 본인의 위치로 올려주고, 어쨌든 이거는 지금 치아가 내려온 상태에서 일주일이 시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신경이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있는 치아를 이용해서 이렇게 스플린트 고정을 갖다가 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환자분이 이제 씹을 때마다 이 치아가 안으로 들어가서 걸렸는데 이 치아가 다시 밖으로 나오니까 그냥 괜찮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 깨진 데들, 찢어진 데들, 그리고 여기 이제 잇몸 찢어진 것도 다 꿰매드리고 신경치료하고 경과를 보시다가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두 개의 치아를 못 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경치료까지 해드렸으니까 환자의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되기는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스플린트를 한 상태에서 보통은 이제 본인의 치아 위치를 벗어나면 3, 4주 묶어놓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상을 묶는 거는 실은 정말 신중히 결정해야 될 부분이에요. 너무 오래 묶는 게 결코 좋진 않다. 3, 4주 후에 묶어놓은 걸 풀고 난 다음에 동요도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신경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주변이 과연 뼈의 힐링이 일어날까? 뼈가 다시 이 부분을 차주게 해야 이 치아들이 아마 흔들림이 없을 텐데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치아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선은 아프시니까 신경치료를 해서 통증 조절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와이어를 이제 풀러본 거죠. 한 달의 증상 체크를 했는데 지금 이쪽에 심지어 여드름이 올라와 있고요. 환자분은 전혀 안 아프시대요. 철사로 묶어놔서 흔들림도 없고. 근데 제가 엑스레이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안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 철사를 풀러보고 동요도가 너무 심하고 예후가 좋지 않아서 발치 임플란트를 합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한 본인의 치아를 쓰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 다 발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하나만 일단 발치를 해보고 옆에 치아는 좀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옆에 있는 치아가 이 치아를 싸고 있는 이 주변이 원래는 뼈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 이 뼈가 다 녹아버린 거예요. 뼈가 없기 때문에 심미적인 임플란트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심미성은 포기하는데 어차피 웃으실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셔서 심미성은 포기하더라도 옆치아를 깎아서 브릿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옆치아 깎는 건 또 원치 않으시고 최대한
이 치아 하나로 끝내보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발주직시 임플란트를 이제 시행을 했는데 임시 치아는 그냥 본인의 치아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옆에 붙여드렸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치아도 환자분은 본인이 흔들림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여기에 여드름이 계속 생기고 뼈가 안 생기는 걸로 봐서는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 옆에 있는 치아도 임플란트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전부 다 이제 임플란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임플란트를 하고 이쪽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뼈 이식을 갖다가 이 레벨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아마 잇몸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잇몸이 안 예쁠 거다라고 인지를 해드리고 이 옆치아를 깎아서 브릿지를 해도 되겠지만 그냥 임플란트로 끝내고 옆치아는 건드리지 마시죠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이제 이렇게 임시 치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꿰매고. 근데 이제 잇몸이 벌써 여기 보면 여기에 비해서 많이 이미 올라갔죠. 그래서 이미 올라간 잇몸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사진을 찍으려고 일부러 들어 올려서 그렇지 환자의 스마일 라인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수술을 했고 조금씩 이제 잇몸들도 다 건강해지고 있죠. 그리고 처음 오셨을 때보다는 구강 위생 관리가 되고 실제 환자의 웃을 때 잇몸 라인은 여기에요. 잇몸이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이 라인이 이렇게 조금 올라가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죠. 위에 들춰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약간 핑크색 포셀린으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줘서 이 부분을 핑크 포셀린으로 가져가면 또 약간의 마스킹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쓸만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옆에 있는 치아를 깎지 않고 이 두 개의 치아는 외상으로 인해서 초기에 응급처치가 조금 부족해서 결국에는 임플란트로 간 케이스인데 이 환자분이 만약에 응급처치를 잘 받았다고 하면 임플란트로 갔을까요? 저는 글쎄요. 임플란트로 가지 않고 아마 살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케이스이고 그래서 이 응급처치를 받을 때는 굉장히 이제 경험이 있는 선생님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응급처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치료 전에 이랬던 거 주변뼈가 계속 녹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로 이렇게 두 개가 잘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임플란트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다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넘어지든지 아니면 뭐 싸웠던지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났든지 이제 다치게 되는 경우에 이제 변수가 많죠. 다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벡터가 작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치아가 다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외상을 당한다. 근데 이제 외상을 당했을 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뭘 보시는 거냐면 원래 치아의 위치가 자기 자리냐를 먼저 봐야 돼요. 원래의 치아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 위치를 정복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위치로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거를 고정시켜준다. 그 고정시켜주는 경우에는 이제 스플린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고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치아가 완전히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버렸다. 그러면 그런 치아나 파절된 조각들은 혹시 모르니까 챙겨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그 치아는 생활력 테스트를 해야 돼요. 치아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신경치료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주변의 뼈가 광범위하게 녹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력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외상을 당하셨으면 반드시 응급처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응급처치가 그냥 피를 닦아내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 위치나 생활력 테스트에 따라서 치아의 외상 경험이 많은 선생님한테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넘어가 버리면 그 치아 예후가 굉장히 불량해지기 때문에 골든타임 이내에 응급처치를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반드시 찾아서 하셔라. 이 경험이라는 거는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선생님 그리고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은 선생님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졸업하자마자 개원가에 나오신 선생님들은 외상 환자가 1년에 한두 명 볼까 말까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치가 많은 선생님을 찾으셔야 골든타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을 확률이 높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만약에 다쳤다고 하시면 반드시 응급처치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코지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 댓글로 달아주시면 마이덴TV에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